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금의 행복이 있기까지 저에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꺼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전자회사에서 근무했었고 사내연애로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잘생기고 체격도 좋으셔서 여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무관심한 어머니를 보고 더 관심이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후 저를 임신하면서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할머니는 임신한 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잘 돌봐주시며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 명의로 땅과 재산을 물려주셨고 할머니는 아버지에게도 2층 양옥집과 재산 일부를 나눠주셔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워낙 금슬이 좋으셔서 결혼 후에도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깨가 쏟아지셨어요. 아버지는 임신한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매일 정시에 칼퇴근해서 집으로 곧장 왔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크림빵 사왔어. 오늘도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지? 내가 대신 입덧 해주고 싶어. 얼마나 힘들어. 아니에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제 입덧 때문에 밤냄새도 못 맡으니까 식사 준비도 다 하시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세요. 너무 죄송하고 고맙죠. 그리고 희한하게 당신이 사오는 그 크림빵은 잘 넘어가요. 크림빵 많이 사왔으니까 많이 먹어. 어머니는 연애 시절부터 크림빵을 좋아했는데 다른 음식은 입에도 못 대는데 크림빵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를 출산했고 저희 집엔 매일 웃을 일만 가득했습니다. 1년 후 할머니가 비싼 호텔을 빌려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호라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한 여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 주연이에요. 누구, 어? 금은빵집 딸 주연이? 어머, 아유, 너가 이렇게 컸구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영찬이랑 어릴 때부터 그렇게 놀러 다녔는데, 아유, 너무 반갑다. 제 첫사랑이 영찬 오빠잖아요. 하면 항상 밥 먹고 가라며 밥상 차려주시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네,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 소식 알아보다가 영찬 오빠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엄마한테서 오늘 돌잔치 소식도 들어서 겸사겸사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아유, 그래, 잘 왔다. 영찬이하고 인사해. 영찬아, 이리 와봐. 오빠, 잘 지냈어? 나 주연이야. 어, 주연이니? 여긴 무슨 일로? 아버지는 그 여자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고 합니다. 웬일은 무슨, 오빠 이렇게 아빠 된 거 축하해 주려고 왔지. 어, 그래, 고마워. 그럼 식사하고 가. 넌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한 여동생인데 반응이 왜 이래? 좀 다정하게 안 챙겨주고. 어머니, 제가 좀 바빠서. 저기 회사 직원들이 있어서 인사하고 올게요. 그 여자는 손님들 틈에 앉아서 돌잔치가 끝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와는 인사도 안 하고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마치 남들이 보면 며느리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 여자는 할머니와 연락을 하며 지냈고 밖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회 잘하는 집 알고 있어서 사드리려고요. 아줌마 회 좋아하셨잖아요.
아유, 매번 이렇게 돈을 쓰니 내가 미안해서.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예전처럼 음식해서 먹이고 싶은데 집에는 왜 안 오려고 해? 아무리 오빠 와이프가 이해심이 많다고 해도 첫사랑 여자라면 당연히 신경 쓰이죠. 그리고 아기가 아직 어린데 외부인이 집에 가는 거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밖에서 아줌마랑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구경 가고 이런 게 전 좋아요. 그렇구나. 아유, 넌 어릴 때도 그렇게 나한테 잘하더니 지금도 여전하네. 부모님도 잘 지내시지? 아, 소식 못 들으셨군요. 저 유학 가고 오빠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저희 집 금은방 가게도 넘어가고 집도 팔고 망했어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도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그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 가량인데 앞이 막막해요. 아유, 저런, 저 어떻게 그런 일이. 저희 집 망하자 친척들은 아예 연락도 끊어버리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겁나요. 당장 이번 주에 엄마가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구할지. 요즘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요. 아유, 너라도 건강해 엄마 간호하지. 주연아, 아줌마한테 여윳돈이 있으니 너 계좌번호 불러줘. 우선 그걸로 엄마 수술부터 하자. 네? 아니에요. 아줌마한테 이런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아줌마한테 괜한 얘기를 드렸네요. 주연아, 너 아줌마한테 이렇게 거리두면 내가 섭섭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엄마 수술부터 잘 시켜드리자. 아줌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제가 평생 갚을게요. 사나이마다 외출을 하는 할머니를 어머니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외출하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집에 일이 있어서 다녀올까 하는데 시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좀 나도 급한 일이라 나가봐야 돼서 미안하다. 나 늦어서 그만 나가볼게. 할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그 여자를 자주 만났어요. 그 사실을 저희 부모님은 전혀 몰랐던 거죠. 여보, 요즘 어머님이 외출이 잦으세요. 원래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계시던 분인데 바깥 외출이 많으니까 좀 걱정돼서요. 그래?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만날 사람이 없을 텐데 오늘 한번 여쭤봐야겠네. 아버지는 할머니 방으로 찾아가 어머니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시어머 말로는 외출을 자주 한다면서요. 뭘 그런 걸 일일이 큰일하는 남편한테 일러 바친다니. 아미도 참. 마음 맞는 친구가 한 명 생겨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데 구경도 가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도 안정됐고 이제 나도 자유롭게 지내도 되지 않니? 그럼요. 그런 거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난 또 나쁜 사람 만나는 건 아닌가 걱정되었거든요. 네, 저도 걱정됐는데 이제 안심이 되네요. 그동안 할머니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여자가 전셋집을 얻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서 전셋집 구할 돈을 받아갔고 사업을 한다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할머니에게서 가져간 돈은 2억이 넘었습니다. 아줌마, 이건 제가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꼭 갚을 거예요. 이번 호텔 사업 조짐이 좋아요. 대박 나면 아줌마도 수십억 돈방석에 앉는 거라고요. 저만 믿으세요? 그래. 난 너가 하는 사업이 뭔지 모르지만 너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써. 아줌마, 절대 이런 얘기
영찬 오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한때 첫사랑이었는데 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 성공하면 당당하게 오빠 앞에 설게요. 같은 여자니까 아줌마도 이해하시죠? 그래, 너가 편한 대로 해. 너 말대로 영찬이한테나 며느리한테나 너 만나고 있다는 얘긴 한마디도 안 했어. 무슨 이유인지 그 여자는 몇 년간 할머니와 계속 연락하고 만나면서 정작 첫사랑이었다는 아버지와는 연락을 안 했고 연락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4살 때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있는 날은 도시에 차가 없고 회사에서도 TV를 켜놓고 같이 경기를 관람할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은 온통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은 탁구 결승전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여보, 밖에 비가 저렇게 오는데 어머니가 늦으시네요. 그러게. 곧 오시겠지. 지금 시합 시작했어. 오늘 금메달 따야 되는데. 아버지는 온통 탁구 시합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어요. 이때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급하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시엄마, 지금 어디가? 아,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올게요. 지금 폭우주의보 내렸는데 어딜 가려고? 나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금방이면 돼요. 그래, 조심해서 갔다 와. 그렇게 아버지는 탁구 결승전에 정신이 팔려서 나가는 어머니 모습도 못 봤습니다. 저희 집 근처엔 큰 개천이 있었는데 이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어난 물에 개천이 범람해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방 온다던 어머니는 2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았습니다. 바깥은 깜깜해져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늦지? 밖에 비가 저렇게 오는데 어딜 간 거야? 이때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 저 잠깐 밖에 나가다 올게요. 시엄마가 나간 지 한참이 됐는데 연락도 없고 이상해서요. 뭐? 며느리 찾으러 간다고? 곧 오겠지. 뭐하러 나가. 지금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 애비야, 가지 마라. 할머니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드셨는지 급하게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은 무릎까지 차오른 물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물살이 거세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조금 더 걸어서 개천 쪽으로 가니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물살이 거세서 휩쓸려 가요. 저기 사람 좀 찾아야 해서요. 잠깐만 둘러볼게요. 아버지는 개천을 따라 계속 걸어 내려가다가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참 만에 내려간 개천가에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어머니 신발이 걸터져 있었습니다. 시엄마! 시엄마! 아버지는 신발을 끌어안고 정신없이 물가 쪽으로 가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때 경찰이 와서 아버지를 끌어냈고 아버지는 오열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신발이에요. 빨리 찾아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경찰은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했고 수십 명의 경찰들이 와서 개천 쪽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에 아버지는 넋이 나간 채 경찰들과 함께 다음날 아침까지 찾아다녔지만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실종된 후 아버지는 회사에 휴직서를 내고 매일 폐인이 되어 어머니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며 아버지는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시우 애비야, 그만 좀 해. 매일 전단지 들고 애미 찾으러 다닌 지도 5년이 되었어. 봐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제 포기하자. 어머니, 전 제 눈으로 시우 엄마 보기 전에 절대 포기 못해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평생이 되더라도 꼭 시우 엄마 찾을 거예요. 넌 너밖에 모르니? 이 늙은 애미며 네 아들은 눈에 안 보여? 너가 애미 찾으러 다니는 동안에 맨날 울고 아빠만 찾던 시우 생각은 안 하니? 너 시우 생일 한번 챙겨준 적도 없고 시우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도 없잖아. 이제 아들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혼자 저렇게 둘 거야? 우리 시우 불쌍하지도 않니?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오열을 하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 우리 시우 혼자 안 둘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는 걸 그만두고 회사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퇴근할 때는 항상 크림빵을 사왔어요. 시우는 엄마 닮았구나. 시우가 엄마 배에 있을 때 크림빵을 엄청 좋아해서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우리 시우가 크림빵 좋아하는구나. 아빠, 울어? 울지 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아버지는 늘 어머니 생각만 하며 슬픔을 애써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아줌마, 저 왔어요. 그래. 주연이 왔니? 오늘 휴일이라 오빠도 있었네. 오빠 잘 지냈어? 시우 돌잔치 때 봤으니까 7년 만이네? 너가 어떻게? 내가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어. 주연이랑은 그동안 연락하고 지냈거든. 주연이가 너 걱정 많이 했단다. 오빠, 많이 힘들지. 시우 엄마 생사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자는 수시로 집에 들렀습니다. 제 선물도 사오고 저를 참 잘 챙겨줬어요. 애비야, 주연이가 시우를 저렇게 예뻐하니까 참 보기 좋네. 시우한테도 이제 새엄마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년이면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클수록 엄마가 더 필요할 텐데. 시우 엄마로 주연이만한 여자도 없지 않니? 어머니, 저 재혼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주연이는 더더욱 안 돼요. 주연이는 저 중학교 때부터 저 따라다니며 집착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초콜릿 줬다고 그 여자애를 계속 때리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저랑 사귄다고 말을 퍼뜨려 다녔다고요.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제 앞에서 자해를 하려고 해서 겨우 말렸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러니? 다 철없던 때 일이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지금 사업도 하고 야무지더라고. 그리고 너와 잘해보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한번 진지하게 만나봐. 시우만 생각해. 응? 할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는 그 여자와 몇 번 만났습니다. 오빠, 예전에 내가 오빠 괴롭혔던 건 정말 미안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방법이 틀린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오빠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시우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아버지는 여자의 진심에 마음이 열렸고 몇 달 후 재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새엄마가 생긴 겁니다. 새엄마가 집에 온 후 집안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당신 오늘 퇴근하면 곧장 오세요. 제가 당신 좋아하는 샤브샤브 해놓을게요. 그래, 일찍 올게. 애비야,
주연이한테 좀 사근사근하게 해. 왜 이렇게 퉁명스러워? 괜찮아요, 어머니. 저한테 마음 열기에는 차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거 저 이해하니까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야. 우리 시우 잘 보살펴줘. 알았어요. 그거라면 걱정 말아요. 한없이 자상하고 저를 잘 챙겨주던 새엄마는 아버지가 출근하고 집에 저와 단둘이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엄마, 저 배고픈데 밥 언제 먹어요? 넌 손이 없니? 너가 알아서 먹어. 내가 가정부야? 8살이나 되어서 밥도 하나 못 챙겨 먹어? 새엄마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제가 밥을 먹는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갑자기 저한테 다정해졌습니다. 시우야,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 시우 좋아하는 거 다 말해. 오늘 시우 좋아하는 짜장면 해줄까? 어, 네. 여보, 시우 잘 챙겨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시우는 제 친아들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시우도 절 잘 따르니까 얼마나 예쁜지. 저는 새엄마가 저를 미워하고 구박한다고 아버지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겨우 마음을 잡았는데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점차 안색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져 병원을 찾았고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오열을 하며 네가 애미 사라지고 얼마나 신경 썼으면 이렇게 된 거냐, 응?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했지만 병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게 당부를 했습니다. 시우야, 난 하루도 너 엄마를 잊은 적 없어. 너 아빠 대신 꼭 엄마 찾아줘. 약속해 줄 수 있어? 알았어요. 제가 꼭 엄마 찾을게요. 아버지한테 약속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환히 미소 지으며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직후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살림도 잘하고 저와 할머니를 잘 챙겼지만 이제는 저를 천덕꾸러기 취급했습니다. 나 쇼핑 갔다 올 테니까 빨래해놓고 청소해. 너 지난번처럼 대충 하면 가만 안 둬?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너 이틀 동안 밥 굶을 줄 알아? 새엄마는 매일 백화점 쇼핑을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며 집안일을 손도 안 대고 저와 할머니에게 시켰습니다. 참, 어머니는 장 봐서 저녁에 고깃국 끓여 놓으세요. 저 비계 싫어하니까 일일이 다 손질하고요. 여기 이 돈으로 장 보세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할머니 얼굴에 던집니다.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남편이 땅을 꼭 며느리한테 물려주라고 한 걸 그것마저 나한테 준 건데. 영찬이 떠나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변한 게 아니라 이게 제 원래 모습이에요. 제가 아무 대가도 없이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을 왔겠어요? 어머님 집 부자인 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어머니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어머니는 제 연기에 잘도 속아 넘어가시던데요. 저 오빠한테 관심 없어요. 오로지 제 목표는 어머니의 그 쌈짓돈이었죠. 어떻게 의심 한번 안 하고 그렇게 홀라당 돈을 저한테 다 주시는지. 계획은 생각외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죠. 아버님이 주신 땅까지 제 명의로 옮겨놓았으니
이제 저한테 어머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안 쫓아낸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세요. 뭐? 이 못된 거. 내 재산 다 뺏고 우리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네가... 아! 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제가 급하게 응급실로 옮겼지만 그날 이후로 치매가 걸려서 아무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새엄마는 간병인 쓰는 돈이 아깝다며 할머니를 방 안에 두고 밖에서 자물쇠로 잠궜습니다. 제가 할머니 식사도 챙겨드리고 씻겨드리며 돌봐드렸습니다. 새엄마는 할머니한테서 뺏은 재산으로 고급차와 쇼핑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전 1년 내내 옷 2벌로 살았고 밥 먹는 것도 보기 싫다며 밥과 김치만 덩그러니 줬습니다. 그렇게 새엄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제가 반항을 못한 건 늘 할머니한테 해코지한다고 겁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간 사이에 새엄마가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할지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새엄마의 구박은 더 심해져서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가 아깝다고 찬물에 설거지를 시켰고 새엄마 방은 보일러가 뜨끈뜨끈한데 저와 할머니 방은 보일러를 꺼서 냉골에서 겨울 패딩 몇 개를 껴입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 차비 좀 주세요. 벌써 떨어졌어? 차비 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너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고 다 쓴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제 차비 절반으로 줄일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급기야 버스로 30분 거리인 학교까지 가는 차비도 아깝다고 줄이는 바람에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학교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걸어서 통학을 하다 보니 힘들어서 공부도 제대로 잘 되질 않았습니다. 학교 후에는 또 걸어서 집에 가면 녹초가 되었지만 또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40도가 넘는 고열에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날이었는데도 새엄마는 청소며 집안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디 일하기 싫어서 꾀병이야. 오늘은 저 다락방 청소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힘든 날엔 혼자 밤새 울며 집을 나갈까도 생각했지만 하지만 제가 없으면 새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구박할지 불보듯 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방에 식사를 갖다 놓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후다닥 저를 밀치고 나와서 거실에 앉아있는 새엄마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아니, 지금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에요? 노망이 나서 나만 보면 저렇게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디 정신병원이라도 집어넣을까 보다. 할머니 손끝 하나 건들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너가 무슨 힘으로? 넌 지금 구아야. 누구 덕에 학교 다니고 밥 먹는지 몰라? 내가 너 쫓아내면 너 완전 거지 돼. 어디 엄마한테 눈 부릅뜨고 대들어? 사실 돈 한 푼 없이 저도 집을 나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너 고등학교까지 시켜준 거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 내가 그동안 너 먹이고 재워주고 한 거 다 갚아야지. 빨리 취직할 생각해. 월급 타면 바로 엄마 계좌로 보내?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집과 먼 곳은 안 되고 오래 일하는 일도 못하니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는 아버지 유언대로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실종자 센터도 찾아가고 동네 경찰서는 거의 매일 찾아가서 어머니 행방을 물었습니다. 물론 새엄마 모르게 혼자 몰래 알아봤어요. 새엄마는 왜 빨리 취직 안 하냐고 닭다리였고 저는 그나마 집에서 멀지 않는 한 놀이공원에서 인형탈 구인이 나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 면접 보러 간 날
인형탈팀 팀장이 일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애들 많아. 요즘 같은 여름엔 더 최악이지. 하루 5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너도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해. 호기심에 지원한 거라면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닙니다. 저 꼭 이 일 하고 싶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패기에 팀장님은 마음에 드셨는지 다른 지원자들이 수십 명이었는데도 저를 채용했습니다. 첫 직장이다 보니 저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요즘 같은 삼복더위에 인형탈을 쓰면 땀으로 속옷까지 다 젖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옷주머니 안에 아이스팩 몇 개를 넣었지만 금세 녹을 정도로 인형탈 속은 용광로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은 연휴라 유독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놀이공원에서 호랑이 탈을 쓰고 알바를 하던 중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야,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엄마가 안 보여요. 그렇게 꼬마는 엄마를 찾아달라며 울었습니다. 알았어.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 테니까. 착한 어린이는 울면 안 되지? 아이에게 알사탕을 주니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놀이공원 여기저기를 다니며 아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보람이었어요. 보람이 어머니! 보람이 어머니! 인파를 헤치며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멀리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아이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여 년 전 물에 빠져 돌아가신 제 어머니였습니다. 보람아, 어디 있었어? 엄마 여기 있어. 아이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뒤이어 아이 아빠도 뛰어왔습니다. 아이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우리 아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애엄마랑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찾아다녔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부모님 찾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참,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우리 애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이 엄마가 저를 보는데 저는 하마터면 엄마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대며 심장이 요동치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하긴 그때가 제가 7살 때였으니까 성인이 된 저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천물에 휩쓸려서 어머니가 잘못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례비라도 드리고 싶지만 당연히 거절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 일이 없는데 오히려 민망하네요. 그럼 두 분의 마음이 전 그렇다면 식사 초대 정도면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여기가 저희 집 연락처와 주소니까 이번 주 토요일 저녁 괜찮으세요? 네, 퇴근하고 저녁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운명 같은 일이 생겼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갔고 집은 2층 양옥집으로 마당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시우씨. 우리 집사람이 시우씨 준다고 어젯밤부터 요리한다고 지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라니까.
오늘 그거 다 먹어야 돼요. 네, 걱정 마세요. 사모님이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건데 다 먹을게요. 보람아, 안녕?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 크림빵 먹을래요? 어? 아저씨 크림빵 엄청 좋아하는데. 고마워. 아, 그래요? 시우 씨도 크림빵 좋아하는구나. 제가 엄청 좋아해서 항상 집에 크림빵이 많거든요. 그럼 식사 전에 이거 먼저 드세요. 예전에 아버지한테 듣기로 엄마가 크림빵을 엄청 좋아해서 저도 그 식성을 닮았다고 했거든요.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행여 녹아 불까봐 얼른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혹시나 어머니가 저를 알아볼까 싶어서 어릴 적 사진을 가져갔어요.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어릴 적 제 사진을 몇 장 보여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7살에 개천물이 범람하면서 떠내려가서 실종되셨거든요. 아유, 저런. 아버님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저희 집이 성북동이고 이게 제 어릴 때 사진인데요. 사모님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시우 씨 어릴 때 개구쟁이처럼 생겼네요. 저 사모님, 이 사진 보고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아휴, 글쎄요. 누굴 닮았나?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전혀 저를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전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어떻게든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 어릴 적 얘기를 많이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 얼굴도 못 알아보는 할머니께 어머니를 본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저를 전혀 못 알아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 이때 할머니가 중얼중얼 뭔가를 말합니다. 며느리 바람 피워서 내가 즐겼어.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엄마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저는 빨리 방을 나왔어요. 너 할머니하고 무슨 얘기한 거야? 방금 뭐라고 말한 것 같던데? 아니에요. 전 계속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고 어머니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장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저 사장님,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많이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실종되셨다고 말한 거 기억나시죠? 그 어머니를 찾았어요. 뭐? 진짜? 잘 됐네. 어디 계셔? 지금 바로 제 앞에 있는 사모님이 제 친어머니세요. 뭐? 아니, 시우야. 장난이 좀 심하네. 자, 이 사진 보세요. 저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니, 이 얼굴은 나한테. 그럼 진짜 시우너가 내 아들이니? 근데 왜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보, 진정해. 방에 가서 좀 누워. 사장님은 어머니를 방 침대에 눕혔어요. 이제야 생각나네. 보람 엄마를 처음 본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계곡 아래에 쓰러져 있는 걸 내가 우연히 발견했어.
의식이 없어 집으로 데려왔고 고열로 3일 동안 끙끙 앓았어. 의식을 차렸을 때는 본인 이름도 몰랐고 집이 어딘지 가족이 누구인지도 몰랐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충격에 의해서 기억상실증이 온 거라고 하더군. 지우야, 이 사람이 천천히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리자. 너무 재촉하면 이 사람 더 힘들어질 거야. 사장님, 어머니 스스로 기억을 찾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사장님은 어머니 기억을 찾기 위해 처음 만났던 계곡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보, 이 계곡 생각나? 당신이 여기 쓰러진 걸 내가 발견했잖아. 당신 만난 건 기억나는데 제가 왜 여기 쓰러져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 답답해요. 어머니는 할머니와 저희 가족이 찍은 사진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예전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보다가 여보, 이 사람 되게 낯이 익어. 손목에 있는 이 큰 점 어디서 봤는데? 잘 떠올려봐. 이분이 시우 할머니이자 당신 시어머니인 거야. 근데 이 손목에 있는 점이 왜 생각이 나는지 천천히 생각해봐.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어머니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기억해내질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풍으로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 저희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시우야, 나 다 기억났어. 우리 아들 시우 너무 보고 싶었어. 어머니, 이제야 저 기억났군요. 시우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중요한 걸 엄마가 기억해냈어. 우리 집으로 빨리 와.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둘러 사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았고 같이 오열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어머니 실종된 후부터 계속 찾아다닌 얘기며 할머니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 아버지와 재혼시켰고 아버지는 그 후로도 어머니를 계속 찾아다니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엄마가 저와 할머니를 구박한 얘기도 하니 어머니는 격분했습니다. 시우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얘기는 제가 7살 때 어머니가 실종되던 날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애미야, 옆에 애비 있지? 나한테 전화 온 것처럼 하지 말고 지금 동네 개천으로 빨리 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발을 헛디뎌서 지금 걷지를 못하겠어. 애비한테 말하면 놀랄 테니까 너만 와야 돼? 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할머니가 어머니와 통화할 때 그 옆에는 새엄마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새엄마는 할머니한테 연락해 급하게 만나자고 하며 동네 한 카페로 오라고 합니다. 아줌마, 놀라지 마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저희 동네에 있는 모텔촌 아시죠? 근데 거기서 시엄마를 봤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봤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봤겠지 했는데 분명히 시엄마였고 그 옆엔 항상 같은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도 찍었거든요. 보세요. 두 사람 모텔 앞에 나란히 있잖아요. 사진을 보던 할머니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더러운 거 같은 이라고 남편과 애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바람을 펴? 사실 이 남자는 새엄마가 돈을 주고 고용한 남자로
어머니 뒤를 미행하다가 모텔 위치를 잘 모르겠다며 같이 봐달라고 하면서 모텔 쪽으로 같이 갔고 모텔 간판이 보이게 서 있을 때 새엄마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길만 가르쳐주고 어머니와 그 남자는 헤어진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할머니에게 아줌마, 제가 그 모텔에 가서 사장한테 돈 주고 물어보니 시엄마가 아줌마 재산 노리고 그 돈 뺏어서 그 남자와 해외로 도망간다고 하는 말 들었대요. 아줌마, 저런 여자 그냥 두면 안 돼요. 아줌마 오빠 시우까지 다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요. 얼른 지금 혼자 개천 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오빠한테는 절대 티내지 말라고 하고요. 그렇게 새엄마가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해서 어머니를 개천으로 유인한 겁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 왔어요. 물가 쪽으로 걷던 어머니를 누군가 뒤에서 밀어서 어머니는 물에 빠졌습니다. 뒤에서 밀었던 사람은 새엄마였고 물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려고 손을 내민 건 할머니였습니다. 단지 자초지종 얘기를 들으려고 불러낸 거였는데 새엄마가 갑자기 어머니를 밀 줄은 몰랐던 겁니다. 야, 너 미쳤어? 사람 죽일 일 있어? 혜미야, 내 손 잡아. 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할머니 손목에 있는 큰 점을 받고 물살이 거세지면서 그렇게 어머니는 급류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기억을 잃어버렸고 어머니를 구해준 사장님과 재혼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새엄마가 의도적으로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과 재산을 누리고 할머니에게 접근해 며느리가 되려고 어머니를 해하려고 한 겁니다. 이건 분명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범죄를 저지른 거고 저는 당장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새엄마 이름으로 신원조회를 했는데 그걸 보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완전 작정하고 당신 할머니한테 접근했어요. 사기 전과 오범에다가 술집에서 일했네요. 폭력 전과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여자예요.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과 집에 가니 새엄마가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뭐야? 당신들 누구야? 당신을 송은현 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순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굴 어떻게 했다고? 아니, 무고한 가정주부한테 경찰이 이렇게 누명 씌워도 되는 거야? 자세한 얘기는 서해 가서 해주십시오. 새엄마는 밤샘 조사를 받았지만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봐, 당신들 실수하는 거라고. 증거 있어? 내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 있냐고. 난 그날 친구와 호프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시엄마가 그 여자 물에 빠뜨린 거잖아. 왜 생사람을 잡느냐고. 나 당신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경찰서장 나오라 그래. 새엄마는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당장 증거와 목격자를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사장님은 사설 탐정업체에 의뢰해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거리에 사람도 거의 없었던 터라 목격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업체 쪽에서 드디어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목격자는 바로 그날 할머니와 새엄마가 만났던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새엄마는 몇 달 전부터 그 카페에서 상간남 역할을 해줄 남자를 만나 일을 지시했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도 계속 지켜봤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웃으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이번 건은 확실해. 나 어릴 때 살던 동네 친한 아줌마인데 재산이 어마어마해. 내가 그 아줌마 아들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따라다녔는데 날 스토커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열이 확 받더라고. 니들이 얼마나 잘 사나 이를 갈았지. 내 연기에 다들 잘도 속아 넘어가던걸?
아줌마한테 야금야금 돈 뺏었는데 이제 크게 한 건 해야겠어. 아, 근데 문제가 있어. 그 땅을 시할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물려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려면 그 며느리가 사라져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다 계획을 세웠지. 아줌마한테 며느리가 바람 피운다고 거짓말하고 화나게 해서 개천으로 불러내려고. 새엄마가 전화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은 카페 여사장은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녹음기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와 새엄마가 만나 얘기를 나누고 개천으로 가는 걸 뒤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어머니를 뒤에서 미는 걸 목격한 겁니다. 목격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새엄마에게 가서 이제 순순히 말하지. 당신이 송은영 씨를 미는 걸 본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무슨 목격자가 있다고 그래요? 발뺌해도 소용없어. 당신이 계획적으로 범죄 공모한 전화통화한 내용까지 다 확보했다고. 송은영 씨가 바람 피운다고 시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화를 돋궈서 개천으로 불러낸 거잖아. 그러면서 녹음기를 틀었고 뻔뻔하게 계속 부인하던 새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조사실 밖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인 저 송은영이 그날 저 여자가 시어머니 옆에 서 있다가 저를 물속으로 밀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거 아니었어? 너 죄값 꼭 치르게 하려고 악착같이 살았지. 널 그냥 감옥에 보내면 재미없잖아. 우리 아들 시우 괴롭히고 남편 떠나보내고 어머니한테 했던 추악한 짓들에 대한 내 선물이야. 날 물에 빠뜨린 것처럼 너도 겪어봐. 그러면서 양동이에 담아온 걸레반 더러운 물을 새엄마한테 부었습니다. 새엄마는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사건은 재판과 항소를 반복하는 가운데 압박을 받던 새엄마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은 15년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사장님은 저를 아들로 거둬 호적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최고급 시설인 요양원에 모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성껏 돌봐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의 20살 때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새아버지는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시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크림빵을 평생 먹게 해주겠다며 제빵사 자격증을 따서 두 분이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빨리 결혼하라지만 저는 더 오래 어머니 옆에 있고 싶습니다. 7살에서 멈춰버린 어머니와의 추억을 매일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